병원 원장님들, 진료실에서는 최고의 의사지만 또 경영 현장에선 CEO로서 고민 정말 많으시죠? 이 진료와 경영 두 가지 역할을 아주 똑똑하게 분리해서요. 우리 병원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전략. 오늘 그 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매일 아침 거울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오늘 의사로 살아야 하나? 아니면 대표로 살아야 하나? 환자를 돌보는 그 숭고한 사명감과 병원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경영자의 무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원장님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환자 진료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행정, 마케팅, 세무 문제까지 신경 쓸 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원장님은 오직 진료에만 완벽하게 집중하고 이 골치 아픈 경영 문제는 전문가 팀이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은 바로 MSO, 즉 병원 경영 지원 회사입니다. 이름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MSO가 어떻게 원장님의 가장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MSO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병원 경영 서비스를 전담하는 별도의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주주 구성인데요. 보통 배우자나 성인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이 주주가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명한 가족 경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슨 비밀스러운 유령 회사가 아니라 아주 스마트한 경영 전략인 거죠. MSO를 설립하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원장님은 진료에만 집중해서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를 확 높이고요. 둘째, 소득을 분산시켜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장님 개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종합소득세율 대신에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과 절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 부분이 MSO 운영의 진짜 핵심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면 MSO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비 구매나 임대, 행정직원 관리, 마케팅, 홍보 같은 건 전부 MSO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 인력을 채용하거나 그 어떤 의료 행위도 오직 병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아주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MSO 소유 구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MSO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법적인 세금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MSO가 대충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그럼 우리 병원에는 어떤 모델이 맞을까? 이걸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원장님께 가장 잘 맞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먼저 경영 지원형은 보통 1개에서 3개 정도의 병원을 관리하면서 개별 병원의 효율을 높이고 절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냥 우리 병원 전담 백오피스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반면에 프랜차이즈형은요. 성공한 병원 모델을 여러 곳에 복제하는, 비유하자면 마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부동산 컨설팅까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SO를 성공적으로 딱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하나씩 볼까요? 첫째, 상호. 병원 이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둘째, 주소. 이걸 어디에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셋째, 액면가 설정.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정하고요. 넷째, 자본금 규모를 결정해야 하고, 다섯째,
대표이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섯째, 미래의 이익 배분과 세금 전략 전체를 좌우할 주주 구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6가지가 MSO의 성패를 가르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본금 규모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일반적인 경영 지원만 한다면 1,000만 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MSO가 의약품 유통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이 5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업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금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점,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 말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네, MSO는요,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느냐보다 이 설립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이걸 바로잡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에이, 그냥 대충 설립해놓고 나중에 보자,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든 절세 혜택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MSO 설립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아주 튼튼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잘 설계된 MSO는 원장님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병원 경영의 새로운 챕터를 열 준비 되셨습니까?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이제 원장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